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란, 레바논, 이라크, 예멘 저항 세력과 이스라엘 공격 논의한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레바논, 이라크, 예멘 대표와 만나 잠재적 보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회의에 정통한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과 저항 세력은 테헤란 회의 이후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군 참모총장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하니의 사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보복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며 시오니스트 정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후회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 증권사 시총 1위 등극 52주 신고가 새로 썼다. NH투자증권이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증권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이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높은 주주 환원율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7%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4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전날까지의 오름폭은 약 42%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올 3월 윤병훈 사장 취임 이후 사업부 간 협업 체계 강화와 리테일 부문의 안정적 성장 등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달부터 IPO 중간 수수료 시행, 증권가는 여전한 혼란. 이번 달부터 새롭게 IPO 주관 업무를 맡는 증권사는 향후 기업이 상장 절차를 중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수수료 책정 등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간 수수료 도입에 대한 부담이 높은 가운데 유관 기관이 계약서 표준 양식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로부터 주관 계약을 보고받는 금융투자협회는 서식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수료율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지는 석화 구조 조정, 실적 반등에 방심할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섰지만 몇 달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해 종합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할 기업이 많고 업체 간 비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외 범용 제품 자금률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고유가 환경 아래서 국내 범용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열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고부가 제품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의 색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밀리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짓눌렀던 건 아래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공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지표가 또 있었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오게 됐고요. 반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마저 같이 나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5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닝 쇼크도 오늘은 한 몫을 좀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반면 아마존은 일단 매출에서 좀 미스가 났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의 EPS가 5분의 1 수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가이던스도 부진했고요. 인력도 15%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19% 넘게 급락을 하다가 조금 전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 다시 한번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플러스권 보합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나쁜 소식이 많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귀를 닫고 싶은 순간인데요.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도요, 장 종가만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 초반부터 쭉 봤던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초반 미국발 훈풍을 좀 봤나 싶더니 상승폭을 대량 반납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적이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줬는데요. 이 이유는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제 2차 전지나 친환경 에너지 쪽 섹터가 조금 좋았죠. 해리스 부통령의 그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2차 전지나 태양광 쪽, 그다음에 풍력 쪽 움직임이 좋으면서 코스닥은 조금 올려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계속 상승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생기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우리가 시장이 코스피가 왜 상승폭을 반납했나 봤더니 일단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엔달러 환율이요 거의 2%대 하락하는 모습, 어제 14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또다시 시장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또 키워드가 올라오면서 니케이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또한 좀 부담을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좀 신경을 이제 써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 경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요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또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또 중국에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는 뭔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좀 까보면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답답한 시장이었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셨을 텐데 그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자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해서 HBM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은 중국은 지금 HBM이라 불리도 있는 그 4세대, 5세대는 일단 납품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영향이 거의 미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뉴스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오늘 시장이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일단 경기 침체의 우려감도 우려감인데 ARM이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 소극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좀 불씨를 더 크게 짚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6%대 또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무서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또 7%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가 또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오늘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요. 과연 AI가 거품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오늘까지 저녁에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빅 이벤트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현금도 종목이다. 뭔가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섣부른 투자보다는 좀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제가 시장이 조금 좋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역시나 주도주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오늘 좋았던 종목이 내일은 또 나쁜 종목이 되는 이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계속 체크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현명한 투자할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9.28%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정하고 넘어가겠고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떨어질 때는 같이 커플링되고 또 오를 때는 디커플링되고 이런 현상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응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최충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FN 가이드가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승부주를 주셨는데 일단 자리대가 박스권에서 준수하게 좀 올라가려고 도전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어제도 한 5%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수렴형을 좀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되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도 이제 방송할 때 사실 시장이 조금은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워낙 좀 심한 시장에서 조금 방어적인 관점으로 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도 쏠림이 강한 그런 시장에서도 자리를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다. 1차적인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8,500원 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N 가이드 관련해서는 바닥권에 지금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도 괜찮고 스윙 관점으로 끌어가셔도 부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바이넥스가 일단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요. 일단 신고가 2,250원 죄송합니다. 자, 목표가였던 23,000원을 아쉽게 터치를 못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생물보안법 대장격의 일단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일단 단기 추세는 조금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바이넥스도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인데 어떻게 조금 전략을 짤까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상승 후에 잠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만 이제 금리 인하나 그런 부분 이후에가 나온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건강한 그런 조정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생물보안법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부각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와줄 때가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열어둔다면 17,000원, 18,000원 사이 구간에서 천천히 좀 다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사실 올라온 것 같지만 2배 정도 지금 올라온 구간이긴 한데요. 아직도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어요. 직전 고점 자리가 4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 딛고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나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무거운 그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그 뒤에 이제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넥스 AS 받아봤습니다. 직고점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 무거운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만큼 뭐 삼바나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조금 더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대명 소노 시즌, 흥하해운, 산일전기, 갤럭시아 SM 그리고 DKT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이란이 동맹국들과 72시간 내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운주, 정유주 시간 외에서 다시 강세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밤사이 새로운 소식이 추가되지는 않으면서 흐름을 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시간에 그래도 상한가 갔던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명 노소 시즌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올라온 종목들 좀 특징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동전주들이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자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대명노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사업 다각화 활동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좀 목적으로 티웨이항공 주식을 좀 양수했다라는 소식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유일한 거의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이거 뭐 항공 관련주들은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좀 따라잡으실 수 있는데 별로 그런 전략은 지금 당장 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윗꼬리를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명노소 시즌 아침에는 좀 강세 보일 수 있지만 차익 시전을 좀 주의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좀 매도 대응,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단타로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 해서 이제 대명노소 시즌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흥하해운이죠. 이란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뭐 이 섹터에는 좀 격포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따른 중동 전쟁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선박 관련해서 지금 조선업종 워낙 좀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거기 플러스로 어제 이제 미 증시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영향. 나스닥이 2% 빠졌고 필라델피아 가도 지수가 지금 7% 정도 굉장히 좀 등락이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는 대외 변수에 좀 노출될 때는 이런 해운주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관련돼서 그럴 때 좀 시장이 좀 취약한 시장에서 이런 것들 좀 잘 움직이기 때문에 격포제 관점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어제 6%대에서 시간에 좀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 이상 좀 상승이 오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흥하해운 만약에 놓치셨어도 해운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산일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AI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어제 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아직은 좀 시그널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제는 또 기술주가 아예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이거 아침에 차익 시절을 좀 주의하시고 항상 신규주는 여러분들 뭔가 재료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상장했으니까 어제 시간에서 5.5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반등이 나와서 돌아가겠지라고 하시는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 흐름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하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갔던 KBI 메탄이나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던 대원전선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전력 설비라는 것이 어제 또 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 토해내는데 전력 설비는 좀 주가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인데,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트럼프는 이제 재건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대마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좀 바라보시되 해리스도 이제 코인 관련된 부분에
그걸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방으로 좀 교집합 개념으로 코인 관련주들 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오히려 늘려줄 때 좀 잘 이용하신다면 트레이딩이 충분히 유효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KD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DKDT 같은 종목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1,07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63%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3.6%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많이 반응은 못했습니다. 3.82%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건 오히려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시간의 종목에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바닥에서 잘 끌어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섹터를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제 저도 조금 시장을 둘러보니 어제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전력 설비하고 또 구리값 상승이라서 또 전선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또 2년 새 전기를 10배 이상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이제 노후화된 송전망을 이제 교체하겠다는 얘기도 있으니 오늘도 기술주보다는 전력 설비주 쪽으로 조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재룡 산업이나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 봐도 되돌림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청 전문가님 좀 지혜를 좀 주시죠. 네, 일단 제 관점은 어제 기술주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전력 설비를 보는 것이 좋지만, 어제 기술주가 좀 조정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7%가 받았어요. 사실 이제 같이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오늘 트레이딩하는 거는 조금 한 단계 좀 발을 빼서 좀 관망을 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섹터 공략하신다면은 그 중동 리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차라리 석유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그러니까 선박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가는 섹터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시장 내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섹터 두 가지인데,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TMF 관련된 그런 부분, 두 가지 정도까지 덧붙여서 세 가지 섹터만 지금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재건 그리고 대마 관련돼서 움직임 좀 체크하시고, 사실 이거는 대외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선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된 테마 그리고 TMF 관련해서 지금 티켓이나 물류 이쪽으로도 좀 파생이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근데 여행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TMF 관련해서 테마가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그다음에 TMF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동 리스크 체크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해서 수익률을 뽑을 수 있는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 대선 관련주, 그다음에 TMF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및 중동 리스크 관련주 중에 어떤 섹터에서 오늘 승부주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안전하게 5일선을 좀 타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 관련된 대마 움직임들이 요즘에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좀 받고 가고 있는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마 합법화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관련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을 좀 통해서 마리아나 화학물질, 카나비노이드를 좀 이용해서 의료용 대마를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5일선 좀 지지받는 구간이고, 요즘에 수급 순환이 뚝뚝 좀 끊겨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하루 올라왔다가 이틀 쉬고
뭐 하루 올라왔다가 하루 쉬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좀 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리 하나만 노리죠. 요즘 시장 전략은 뭐 이거를 쭉쭉 끌어가서 내가 몇 프로 수익 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날 수급이 들어오고 그날 한 자리가 나오면 그날 한 자리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오성천전 소재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딱 한 자리를 먹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2,460원인데 2,460원, 50원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일선 체크해서 2,320원, 목표가는 2,650원, 1차 목표가이고 2차 목표가는 2,8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되니까 일단 직전 고점 넘겨주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고요.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또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마리아나 화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로 현재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리스 현재 부통령의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을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전략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자 어제 승부주부터 빠르게 보고 시장에 대한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어제 1.36% 상승했습니다. 하루치 수익률이고요. 아주 준수한 수익 거뒀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는 네. 요 AS하고 하도록 하고요. 네. 어제 반도체주도 좀 답답한 모습 보였는데 네. 자,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저께 반드시 주들 많은 종목군들이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합 정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렸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상승을 거의 3% 했다가 뭐 다 되돌리다 보니까 좀 힘이 약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이에요. 그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 작년 그 4월, 5월 이후에 보시면 45,000원은 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가 되면서 또 강하게 반등을 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좀 한 서너 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종목에 대한 진단은요.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네.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보다도 오늘 미국 증시가요. 네. 참 이게 하루를 못 갑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 시사 기대감에도 지금
미국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솔직히 영향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대만 시장만 좀 받는 모습 보였는데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아직은 전략 변경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사실은 참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7월 한 달 조정받을 때는 커플링하고 막상 올라올 때는 디커플링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었고요. 근데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저께 거의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저께 8%인가 9%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금리 인하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직은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경기가 어저께도 우리나라 이제 7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신다라면 늘어났어요. 계속해서 작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또 5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안 좋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저 난리를 부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에 또 이슈가 있다가 또 지나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제가 그 8월 지수 밴드를 2,800 상단 2,800 정도 그리고 하단은 2,650 정도 말씀드렸었고 2,800 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가 됐든 조금 현금을 좀 챙기자. 한 30% 정도 최소 뭐 많게는 한 30-40%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한 2,600 한 중반 2,700을 좀 이탈하면 그때부터 또 좀 분할 매수 해보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렸었던 거 참고하시면서 그 전략 조금 더 저는 유지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유차희 대표님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좀 네. 답답한 시장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800선을 좀 안착하기 어려운데 안착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일단 챙겨두자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답답한 거는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갭상승해서 그걸 유지해서 좀 상승을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오늘 기술주 엎어져도 네. 조금 덜 분할 것 같은데 네. 어제 저는 하락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대중국 관련돼서 네. HBM 공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일본 관련돼서 어제 BOJ 총재가 네.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엔달러의 영향인 건지 네.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냥 다 추정인 것이죠. 네. 사실은 뭐 그저께 밤에 또 바이든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 관련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뭐 근데 중국 관련해서 HBM 공급 자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중국에 맞춘 저사양 칩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에 갑자기 뭐 큰 영향이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이 금리를 상승하겠다. 우에다 총리가 그 금리 상승 인상을 좀 더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뭐 갑자기 일본이 1에서 2%까지 금리가 오른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어저께 잘못 말씀드린 게 채권 매입도 2026년 3월이더라고요. 저 2025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6조 원대에서 3조 원대가 또 줄이긴 할 건데 한 1년 반은 현재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국채 매입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 룸을 열어놓은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말장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60엔 넘어갈 때는 엔화 붕괴된다. 전체 세계 통화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또 한 150엔까지 원래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안 좋을 겁니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엔화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한 상반기에 한 150
150엔에서 55엔에서 160엔을 왔다 갔다 한 거지 그 전에는 다 150엔 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는 사람들이 뭐 작년에 그 트레이드 하신 분은 환차손이 안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작은 것만 보고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갑자기 이제 150엔의 이탈을 깨면서 뭐 145엔, 뭐 140엔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그때 가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조금 걱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중동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또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또 엔화는 또 약세, 일정 부분 또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우리가 작은 거에 너무 집중해서 큰 거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어제 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화장품도 나쁘지 않았고 또 좋았던 쪽이 있다라고 하면 라면 쪽이 있었습니다. YY 대비해서 44%, MOM 대비해서는 5% 상승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라는 단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대표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SK텔레콤 차트 한번 잠깐 보신다라면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5만 1,000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한 4천 원 정도니까 한 6% 정도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7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정말 3만 6천에서 4만 원까지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약간 방어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아진다, 혹은 뭐 여기서 약간 이제 바닥권에서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음식료 업종군들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죠. 사실은 6월 달인가요? 조금 수출이 좀 둔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던 것인데 오히려 이제 더 잘 되고 있다는 게 또 7월 달에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투자 심리는 저는 조금씩 음식료 업종군들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합니다. 8월 달부터 이제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주까지 체크해봤고요. 8월 달 들어서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먼저 승부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차, 토요타와 비교해 현저히 저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제 현대차 잘 움직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다면 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도요타 그룹하고 이제 시가총액 그리고 또 매출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본 것인데 뭐 일단은 현재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가 시가총액이 한 98조 이제 100조가 좀 안 돼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환산하면 한 384조 됩니다. 그러면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되는데 뭐 1분기, 2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1분기 때도 7조인데 도요타가 한 거의 10조. 그리고 2분기도 한 8조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도요타가 11조 정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1분기 때는 오히려 더 좋았고요, 도요타보다. 이번에는 0.2%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이 금액 단위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일한 영업이익을 10조씩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0%의 회사가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뭐 7%의 회사가 있으면 20%의 회사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PER 기준으로 20배, 뭐 많게는 뭐 40배 이렇게 받는 이유도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흑자를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 막 15%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30~40%까지밖에 차이가 안 난다. 거의 그러면 영업이익률 동률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냥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라는 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대차하고 도요타 두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가 만드는 차량의 성능은 두 회사보다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 기아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죠. 전기차는 현대, 기아는 모든 자동차 라인업, 그러니까 세단이든 SUV든 또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요타는 아예 없어요, 전기차가. 물론 최근에 뭐 렉서스라든지 뭐 도요타가 한두 모델 정도를 이제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진짜로 아직까지는 절반도 못 따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라인업을 다 완전히 현대보다도 적긴 하지만 일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테슬라가 뭐 전기차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000조예요.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현대기아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전 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는 도요타 같은 경우 작년에 작년 말에 있죠. 작년 말에 한 번, 또 이번에 5월인가요? 6월쯤에 또 한 번 인증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 생산이 조금 못하고 있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해외 차종에 대해서도 조금 소비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 배기가스 그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떨어졌었죠. 물론 도요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안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판매 수출 데이터 찍히고 있고 또 계속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해서는 폭스바겐이 현대차의 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아예 통으로 향후 3~4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사가겠다는 계약을 작년에 맺기도 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배당이죠. 최근에 도요타가 주가가 연초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뭐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주 환원율 정책도 큽니다.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50%로 높였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발표를 했던 게 이걸 좀 더 유지하겠다. 내후년까지인가요? 한 5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더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좀 한 게 좀 있습니다. 포드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포드도 작년 그리고 올해도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좀 한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왔고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뭐 배당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더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베스터데이가 8월에 열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당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발표가 좀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주가에 완벽하게 녹아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어찌됐든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6%, 5%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쭉쭉쭉 늘어나면서 지금 1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품사들도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또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이 비싼 차량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더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전기차 부품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지난번에 그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인도 상장한다고 하면서 좀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서부터는 뭐 종목별로 모든 기업은 다 아니겠지만 종목별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찬희 대표님 말처럼 저도 현대차를 매우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요. 지금 네. 7월 판매량이 이제 큰 하락은 아닌데 네. 국내외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봐고 또 지금 드는 생각은 또 현대차가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나오니까 네. 살짝 현대차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판매 둔화는 조금씩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상반기에도 약간 국내 판매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뭐 해외도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지만 뭐 다른 지역은 좀 줄어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신차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신차 대기 물량도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EV3가 지금 상당히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캐스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버전이 이제 판매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하반기에 신차 출시되고 있는 부분들 또 부분 변경된 제품도 출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것을 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매수 시기를 좀 미룬 부분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면 판매가 조금은 꺾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꺾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순으로 줄어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또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제가 2020년에, 19년이죠. 19년에 마지막 차량을 구매했었는데, 그때 금리가 3%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말에 살려고 하니까 9% 달라고. 18% 나옵니다. 네, 9% 달라고 하고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떨어진다라면, 중고차 사실 분들이 신차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금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서 떨어지면 문제겠지만 그냥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이어서 승부 이슈 만나봤고요. 오늘의 승부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는 기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기아 승부주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차 이야기 많이 했는데 승부주는 또 기아네요. 네, 제가 5월 아마 중순쯤인가 기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아의 매력이 높은 것은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SUV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아는 사실은 SUV 맛집이죠. 많은 차량들이 SUV가 있고 또 수출도 SUV 위주로 미국에서도 생산을 좀 하면서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SUV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입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 그룹 영업이익률이 10.9% 찍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아 때문에 그래요.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때 13.1%를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더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아, 아까 토요타가 11%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아가 13%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은 거다. 그리고 많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등 지속적인 주조 환원 정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연초에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그게 끝나니까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건데 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EV3예요. EV3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도 3천만 원 초반 보조금 감안해서요. 3천만 원 초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비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8에서 9, 최소 7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600km에서 많게는 한 700km 이상도 주행 거리가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완충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부산을 갔다가 대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기차 한 번에 부산 갈 수 있냐 없냐를 따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갔다가 대전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제는 이 EV3 같은 경우는 소형 SUV 라인인데 오히려 실내는 산타페 뭐 소렌토급으로 상당히 넓다라고 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을 없앨 수 있는 그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 여전히 저는 목표가 15만 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10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계속해서 적극적인 분할 매수 이제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기아 만나봤습니다. OPM이 특히나 13.2%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전략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 기아였습니다. SUV와 하이브리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같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OPM은 13.2%를 기록하면서 도요타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목표가로는 15만 원, 손절가로는 1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또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너무 어려울 때 내 종목이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무너질 때는 계좌를 닫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반도체 산업 앞으로도 수 기간 동안은 굳건하니까 힘내시고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는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셈법이 더 복잡합니다.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거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과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2개 정도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갤럭시아 SM부터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미 대선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3개월 정도 남았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이 둘 간의 지지율이라든지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관련 수혜주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이 정책주를 사기에는 누군가 갑자기 지지율이 높았는데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대선 당선이 되지 않는다라든지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이 후보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업종 테마 뭐 정책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미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뭐 비트코인의 뭐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좋고 싫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코인 관련되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자기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이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 섹터 그런 관련 수혜주를 좀 보시면 좋고 이제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또 STO라고 해가지고 토큰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STO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아직 성장기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해외로서의 또 진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서 늘 가장 중요한 우리 국내에서 무언가 한다라는 건 사실상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제한.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에 진출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STO 관련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추가적인 이런 반사익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원래는 기존의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과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좋은데 뭐 중요한 거는 오늘은 뭐 갤럭시와 SM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이 종목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긴 매집이다. 긴 행복. 굉장히 지금 한 16년간의 이런 행보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도 강한 이제 하방 추세 때가 끝나주고 강한 이 매집 이후의 상승과 함께 추가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가 또 2,700원 아래 지금 750 정도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2,7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 좀 잡아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제 목표 가격 이 박스권을 뚫는다 하면 기본적으로 열린 자리에 박스권의 최상단이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래서 5,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이 하단이 1,500원이기 때문에 1,5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제 우원 개발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원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해도 적어놨지만 환경부가 이제 뭘 한다고 발표했냐면요. 기후개발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심해요. 지금 최근에도 여러분들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냥 갑자기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진짜 특히나 분명히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저기는 폭우가 오고 여기는 엄청 땡땡 맑고 그런 기후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4년 만에 이게 아마 이제 재개가 되죠. 그래서 아마 2010년도였나? 2010년도 이제 이게 다목점댐을 이제 만든 이후에 14년 만에 새로운 댐에 대한 이제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발표했고요. 14개에 대한 그 후보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발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모멘텀. 우리가 정부가 만든다고 하면은 가덕도 신공항 부터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이슈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우원 개발이 차트적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 이후에 지금
저항 구간대에서 물량소하는 것도 나와줬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는 게 또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해당 구간대는 기술적으로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하는 자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기술적인 반등 기대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시나 3,500원대가 좀 저항이에요. 3,500원대 이거 그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3,500원 아래로 분할매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한 8,000원, 과거 고점대 8,000원까지 한번 노려봐야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원을 지킨다고 하면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해외 정부 정책, 그러니까 미국 정부 정책인 비트코인인 갤럭시 SM과 지금 최근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환경부 기후개발댐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갤럭시 SM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는 워낙 내가 뭐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 현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코인 업계 기업들과 좀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라는 보도들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환경부에서 14년 만에 기후 대응댐 선정지 14곳을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이거 기후 대응댐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뉴스 플로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란 쪽에서 이제 동맹국들과 같이 72시간 내로 뭐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유주, 해운주가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해운주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꺾인 상태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발표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해운주는 좀 어떤 기대감 가지고 가면서 전망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도 이제 글로벌 해운주들 같은 경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주가가 계속 변동폭을 계속 가져가는 걸 봤을 때 우선 적극적인 매수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 추이를 국제적 정세를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운주들이 6월 달까지는 가파르게 좀 올랐었죠. 근데 하지만 7월 달에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도 있었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약간의 좀 이 등락폭이 좀 다른 제조업체 대비해서 센 게 바로 해운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실적이나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조선주처럼 안전한 게 아니라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좀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제 7월 달에 둔화되면서
이 8월, 7월 말부터 이런 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저는 적극적인 매수를 가져가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를 7월 달까지도 그렇고 좀 유지를 그런 했었지만은 우선 유조선이나 뭐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여러 이제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주들이 단기적인 어떤 매수세가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면은 우선 1차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 뒷받침되면서 뭐 항만 적체나 뭐 이런 부분이 이 약간의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이 줘야 그리고 해운주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이 성수기나 여러 가지 면이 연말 정도나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는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이슈 때문에 매수세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로 움직일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연말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 합병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특별위까지 좀 구성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윤곽을 잡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룹주 합병 이슈와 관련해서 포트 전략은 좀 어떻게 가다듬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과할 건 많죠. 어떻게 보면은 추진, 그 당사 어떤 그 셀트리온 그룹 안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소액주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합의가 좀 잘 돼야 좀 매끄럽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우선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이 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셀트리온 이 3사의 합병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좀 셀트리온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의 말씀드렸던 이 주주들의 동의가 어느 식으로 갈지 뭐 그런 부분도 우선 아직까지는 윤곽이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런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이 또 이제 지지부진하게 끌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셀트리온의 이 실적과 어떤 비율과는 상관없이 주가도 올라갈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우선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방향성을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에 대한 이슈로 또 이제 매수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보고 판단을 하면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분기보다는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됐던 감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2분기 대비해서 기저효과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합병 이슈 외에 셀트리온의 이 실적 추이와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매수 관점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을 저가 매수를 조금 담아도 될 수는 있지만은 크게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난 3월이었죠. 이 램시마 피아주사 쪽에서의 이 최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벤트라가 좀 미국 쪽의 신약에 대한 출시를 좀 했었는데, 우선 이 진벤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평가가 거의 매출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일정은 이상해요. 또 블록버스트 이런 제약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그 바로 어떤 출시된 이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부분의 추이를 좀 높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오히려 가져가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어떤 지금 현재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2분기 실적 지켜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셀트리온 합병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추가 비중 좀 추가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시장 안에서는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됐던 기업들 살펴보면 아마존, 인텔, 애플이 있었고요. 애플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EPS가 지금 예상치의 5분의 1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8월 2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에서는 주도 섹터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연준이 비둘기 파적 입장을 보여주면서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는 훈풍으로 그대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00선을 목전에 앞두면서 2,777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수요일 급등세를 보여줬던 이 엔비디아의 흐름이 국내 증시 반도체까지는 영향이 닿지를 못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조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이 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3%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718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1% 지금 2% 가까운 하락폭 만들어내면서 798, 800선을 깨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흥구석유부터 에코프로비엠까지 10가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이란과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 한이에가 사망을 하면서 중동 부담이 커지면서 그 관련주들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석유주, 해운주들이 줄줄이 어제장엔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이 닿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사들이 이렇게 홍해 노선이 아니라 장거리 노선을 택하게 된다면 이렇게 운임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사들의 호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4분기 이렇게 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뚜렷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HBM3 엔비디아 공급 승인도 연내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슨게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칠 투자 리포트에서도 다뤄봤던 종목인데요.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 스팀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자리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거는 굴입니다. 어제 구리 가격이 약 한 달 반 만에 2%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마스 지도자가 이렇게 암살이 되면서 중동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 장비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지금 산일전기 그리고 KBI 메탈 이렇게 동반으로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KCTC 계속해서 지금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이 정산 지원금 사태로 인해서 쿠팡에 대한 플랫폼 선호도가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쿠팡 관련주 KCTC까지 시장에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KCTC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물류,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C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C 현재 이렇게 인기 검색어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15위 안에 계속해서 등극한 만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마하 1의 개발을 끝으로 AA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장에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과 같이 가지를 못하네요. 올라갔을 때는 디커플링 되고 떨어졌을 때는 커플링 되면서 지금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약하게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1.96%,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2,723선, 그나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조금 소폭이지만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도 내줬습니다. 출발 자체가 799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1%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소폭이지만 물량 좀 담아냅니다. 이렇게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오늘 약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덧 지금 18만 원 선에 대한 더 밑으로 뚫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사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오르고 있는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하락세는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낙폭을 이 5장으로 갈수록 좁히냐, 이 부분을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하루하루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그 전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던 부분을 거의 반납을 했죠.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좀 영향을 미치지만 앵커께 말씀하셨듯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 않고 떨어질 때는 미국 시장보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폭이 더 깊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시장 쪽에서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익이나 어떤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그전보다 더 좀 심하지 않았나, 미국 증시보다 그런 우려감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는 새로운 또 악재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건 악재라기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라고 너무 판단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세라기보다도 약간 좀 경기방어주 쪽으로의 매수 관점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저는 이제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한 2주 정도면은 뭐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실적주, 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한다면 오늘 오르고 있는 뭐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종목들을 추리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CME 대기 장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은 매수 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사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이제 7월달 이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도 1위는 삼성전자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이런 이 관련 삼성그룹주들을 골고루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우선 삼성그룹주도 그렇지만 이 섹터별로 다양하게 담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지금은 펼쳐지고 있고, 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 주도주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질서의 좀 방향성은 좀 제한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나. 오늘 같은 이런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다음 주에도 펼쳐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 그 숫자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낙폭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전기, 가스, 통신업 쪽 좀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략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톱은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아랫꼬리를 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낙폭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렵게 출발을 했고요. 낙폭을 만회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전략 먼저 체크해보자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율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AI에 대한 얘기도 AI 거품동까지 얘기 나와주면서 이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오늘 낙폭이 큰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메타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그 실적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투자에 대한 그 축소 얘기가 좀 나온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도 또 메타 쪽에서도 디지털 광고 쪽에서 이 실적이 좋았죠.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이 디지털 광고 실적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시장,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자료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매수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우선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선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2분기 특정 실적 발표한 걸 봤을 때도 TSMC의 이 매출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넘어선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그전에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약간 소외됐던 감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SK하이닉스보다는 더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PBR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SK하이닉스는 AI 조에 그런 공통적으로 밸류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위험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이 기업들 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와 좀 관련이 깊은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매수 관점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됩니다. 네, 먼저 반도체 전략 체크해봤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단에서 5위 넥슨게임즈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신작 기대감 속에 급등을 했었고 근데 오늘 플러스 출발을 했으나 지금 다시 약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5%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받는 섹터 중 하나가 또 게임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게임스컴 2024가 지금 이벤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까 지금 엔터주도 살짝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주도주가 조금 약할 때 게임주 그리고 혹은 엔터주까지도 조금 넓게 봤을 때 주도주에 좀 대안 방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게임주들과 엔터주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하기에는 우선 시가총액 비중이나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주도주로 되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넥슨 게임즈가 지금 이제 퍼스트 시즌 전투에 대한 매출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넥슨 게임즈 그리고 몇몇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넥슨 게임즈가 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좀 3만 원 후반대까지 계속 갖고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넥슨 게임즈가 지금 현재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라갔던 폭을 봤을 때는 이 조정은 거의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넥슨 게임즈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이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프톤이나 이렇게 좀 실적이 항상 꾸준하게 잘 찍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위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임주들이 저가의 매수를 담는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역시 게임주 안에서도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터주들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좋게 보는 부분이 SM을 빼면은 아직까지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좀 낙폭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 실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SM은 그나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이 엔터 4사 중에서의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하는 관점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게임이랑 엔터 체크해봤고요. 게임 안에서는 종목별로 꼭 잘 가려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SM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숫자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원래 뭐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만 오늘 뭐 상승하는 섹터, 뭐 상승하는 종목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한 가지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이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깊이와 속도를 가진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보다도 대형주들, 그러니까 섹터 대장주들의 하락 브레이크가 어느 선에서 걸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섹터는 어디냐? 반도체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어떤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지금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구간에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락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 다수가 스스로 이제 자책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단 그만큼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충동적인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오늘 종가까지 흐름을 보시면서 주말 사이에 차분히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면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저는 비중 확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된다. 대신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구간에서 반도체 투톱이 브레이크를 걸게 될지 그 뒤에 전략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움직이는 종목, 그나마 좀 강세 보이는 종목 보면 정유랑 해운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뭐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는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이란이나 뭐 아무튼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사실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 혹은 관점을 좀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 괜찮은지 아니면 이렇게 굵직한 좀 이벤트, 국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를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열린 올림픽 마감하고 나서 바로 터졌거든요. 이번에도 조금은 이제 시점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대해서 계속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섹터가 두 가지가 있죠. 석유 쪽과 해운 쪽. 근데 이 두 쪽이 너무 이제 시세가 가파르게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소형 방산주를 현재 구간에서 보시는 것도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해운주가 움직이고 석유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쪽은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러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소량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수 자체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였냐면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산업 섹터의 펀더멘탈, 센티멘탈이 무너질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슈인데 지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쪽, 빅테크 쪽, 뭐 자동차 쪽 여러 산업, 여러 sek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이제 소량으로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소형 방산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 또한 규모는 좀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흥하해운, SD바이오센서, LIG 넥스원, 산일전기, 티웨이항공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중동발 리스크 아니면 진단키트 쪽이 좀 강한데 흥하해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좀 세분화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테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매주 8주 연속입니다, 9주 연속입니다, 10주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흥하해운은 많이 올라오진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가장 그래도 힘을 받았었던 쪽은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대한해운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노선발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중동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보다도요. 지금 2,845원대인데 만약 이쪽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2,600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 밴드 안에서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올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 플러스 실적까지 모두 지금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라서요. 저는 흥하해운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보지만 매매 전략은 조정 시를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도 붙어 있고 거기다 실적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이지만 가격이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시젠, 동국산업, 퓨처캠, 하이젠, R&M, 현대바이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뭐 시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 부각이 됐었던 것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진단키트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냐면 통상적으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게 진단키트가 필요한 어떤 환자 수들이 많아지는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주초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초에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주도 업종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테마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시젠, SD바이오센서,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다시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여전히 지금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가지 못했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엄청난 대수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만약 추가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10% 정도 이제 추가 상승만을 저는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진단키트주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KTNG입니다. 11월 예정인 이 미국 대선에서 이 불확실성이 한국 증시까지 변동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하반기 금융주와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KTNG의 높은 배당률과 또 견고한 실적을 투자 매력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강도가 무려 95점이고요. 수급이 90점, 차트도 마찬가지로 90점, 실적과 모멘텀이 80점, 85점으로 종합점수 88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DI 동일입니다. 네,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면서 금리 인하 시 구매력을 회복하게 될 이 전기차 수요 반등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알루미늄 산업을 영위하는 DI 동일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요. 차트와 모멘텀이 모두 다 85점, 실적이 무려 90점으로 종합점수 83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략주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발행이 되는데요. 리주날의 수출이 본격 성장 구간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 이 외인 투자자들 매수 탑5 안에 든 만큼 오늘도 이렇게 투자 방향성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 수급도 마찬가지로 90점인데 모멘텀 실적까지도 90점이고요. 차트가 무려 95점으로 종합 점수 91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로 분석한 검색어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기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BM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이랑 진단키트 오늘 좀 그나마 오르는 쪽을 찾아보자면 테마가 딱 이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 포함해서 정유랑 해운이 좀 잘 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환자 수가 4주 동안 지금 5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제 주의만 하더라도 꽤나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진단키트주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는 본부장님 어떤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가 조금은 이제 빠르게 살아나려면 2차 전지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장에서 한 가지 또 큰 이슈다라고 하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의 뭐 시총, 업체와 뒤치라 이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며 일단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증시 장에서 그래도 견고하게 버텼던 쪽이 이제 크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의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물론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엘버마리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0.5%의 조정에서 끝났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줬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 산유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수요가 늘어나야 유가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지 못할 때 유가를 올리는 방법은 공급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리튬도 마찬가지죠. 엘버말이 지금 호주 강상에서 채취하던 부분을 이제는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수요의 회복이라든지 수요의 개선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긴 어렵지만 공급단을 조절해서 이 광물에 대한 단가를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발세가 나올 수 있는 요소,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젠 누가 더 가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악재는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을 내기도 저는 힘들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붙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퍼스솔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재생하면 태양광이고 또 신재생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금 세트로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이쪽에서 오늘 장 중후반부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피는 잠시 힘들겠지만 코스닥 지수라도 조금은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대신에 추세가 완전하게 변화될 만큼의 어떤 개선세를 좀 노린다라기보다는요. 단기 반발세를 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은 여전히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ESS 부분에서 이걸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쪽 ESS는 중국 기업들이 좀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워낙 작아서 이게 기대감으로 가끔 한 번씩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따라가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산업을 대체할 만한 규모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태양광처럼 아니면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을 못 쓰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레이스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뭔가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산업에 규제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규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규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반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제약바이오를 이제 가장 큰 예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 그것도 이제 양 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생각을 하고 지금 내놓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완전하게 뭐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반발세를 좀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가격적인 구간을 충분히 이용해 보는 것도 매매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하나의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100주씩 샀다면 지금은 30주씩 50주씩 이렇게 좀 나눠 사는 어떤 매수의 스킬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중국 기업들이 좀 꽉 잡고 있다라는 건 팩트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은 역시나 그래도 대장주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결국엔 제가 앞서서도 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한 조정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쵸.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밀리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마진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대 하락을 좀 보이긴 하나 지금 SK하이닉스가 7%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 부분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좋은 점수를 준다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또 아랫골이 달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만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는데 딱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 6위 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까지 담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반도체 투톱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특히나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인텔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EPS가 예상치 대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까지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20% 가까운 급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인력도 15%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힘겹게 출발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긴 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 모두 다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어디서 걸게 될지 그리고 그 뒤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지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장한 지 지금 1시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2.4% 정도 밀리면서 오늘 8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반도체 투톱 종목이죠.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6.9% 그러니까 7%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7만 9,800원 선. 그나마 오늘 출발할 때는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나 했는데 어느덧 이 선도 뚫어내면서 17만 9,800원까지 지금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될지 낙폭은 얼마나 만회하게 될지도 장 막판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증시 8로 이동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승부주 오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현재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해리스 현재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마리아노 합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부각받으면서 관련주를 편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기아 살펴볼 텐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SUV 맛집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더불어서 SUV 그리고 플러스 하이브리드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PM도 13.2%를 기록을 하면서 꽤나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 하락을 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리튬에 있어서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는다면 공급단을 조절해서라도 단가를 회복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악재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는 부분도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2.4%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관련주 갤럭시와 SM과 기후 대응댐과 관련된 우원 개발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악재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살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